자, 안녕하십니까. 이유타입니다. 오늘 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만의 핵개발 그리고 좌절 이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어서 흥미진진하다 이런 표현으로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8년 1월 9일 대만 남부 까오슝에 있는 국제공항입니다. 싱가포르 여권을 소지한 한 남자가 비행기를 탑승했고요. 그는 미국 회사 직원 신분으로 올랐습니다. 홍콩을 거쳐가지고 유나이티드 항공편으로 미국 서부의 북쪽 끝 시애틀 타코마 시텍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이 그를 맞았고 이들은 순식간에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전날 해외여행을 명분으로 일본으로 간 아내하고 세 자녀도 다음날 1월 10일 시애틀에서 가족이 다 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을 이용해서 이 가족들은 1월 12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 싱가포르 여권을 소지하고 이 미국으로 몰래 간 이 중국인,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미국 CIA에 포섭돼서 오랜 기간 대만에서 간첩이랄까요? 스파이? 암약해온 장쉔이였습니다. 장헌의. 그가 누구냐면 당시 대만에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던 대만 중산과학연구원 제1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현역 육군 상교, 그러니까 대령 신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워싱턴으로 간지 다음날 이 장쉔이는 미국 의회 비밀청문회에 나섭니다. 대만에서 핵무기 개발에 관련된 극비 정보를 다 털어놓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이 첩보 영화 같지 않습니까? 과연 대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대만의 핵개발 그리고 이 좌절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슬프다고 할까요? 묘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장쉔이가 사라진 사실이 대만에서도 곧바로 알려집니다. 1월 12일 출국 전날 그가 남긴 5탕으로 이루어진 사직서가 사무실에서 발견되고 대만 정부는 발칵 뒤집힙니다. 당장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미 다들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참모총장이자 중산과학연구원 원장이었던 하오보춘이 이 핵무기 개발을 주도했는데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탈출은 1979년 2월 린이프라고 나중에 그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찐문 금문고량주 할 때 그 금문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중국 대륙 후젠성 바로 그 사이에 두고 중국하고 대만이 엄청 오랫동안 전투를 벌였는데 이 사람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망명한 사건, 이 린이프 사건인데 이거 몇 배의 충격을, 당시 린이프는 육군 상위였는데 대위죠, 대위. 이 장쉔이 이 탈출 사건은 이거보다 몇 배의 충격을 대만에 안깁니다. 총통, 당시 총통이 장칭과였습니다. 장경국, 장개석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 당시 장기 와병 중이었는데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피를 토하고 그 다음날 그냥 사망합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이게 자기 아버지 대륙에서 모태똥 마오쩌둥한테 전투에서 지고 국공내전에서 지고 대만 성으로 쫓겨온, 그래가지고 대륙 본토 수복을 정말 죽을 때까지 염원을 했던 그의 아버지의 유훈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허망하게 무산된 그 분노, 이걸로 인해서 그냥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장쉔이. 그의 머릿속에 모든 대만의 이 핵개발 비밀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 별로 자료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미국 CIA는 어떻게 해서 이 장쉔이를 자기네 간첩, 스파이로 포섭할 수 있었을까요?
장션이가 1월 13일 미국 의회 비밀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자기가 관여하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대만 핵무기 개발 비사를 빠짐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녹취한 걸 가지고 장경국 총통이 죽었으니까 그의 조문사절로 비공식 외교 기구가 있었는데 타이베이 주재 대표 데이비드 딘이 갑니다. 가서 장경국 총통의 후임으로 총통이 된 리덩후이 총통하고 만나서 핵무기 개발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미국이 수집했던 증거자료, 정찰 위성이 촬영한 그 지프홈 기지, 핵실험장 사진도 보여주고요. 뭐 이런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이걸 뭐 하는데 장션이가 관련된 내용을 다 얘기하니까 대만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받고 그래서 그 이후로 대만의 핵개발은 이렇게 허망하게 좌절 그리고 끝나고 맙니다. 지금도 대만 사람들은 이 장션이를 민족 반역자라고 그렇게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온 학교가 중정 이공학원, 그러니까 지금 국방대학 이공학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교, 이 장션이는 여기에 물리학과 1회 졸업생이었다고 하는데 동문들도 그를 반역자라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만의 핵개발 이 좌절사를 드라마틱한 이 장면을 보면 어느 나라든 정말 미국과 소련 이런 주요 핵 보유국 빼고요. 그들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나라에는 영웅이나 뭐 반역자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인도의 압둘 칼람이라든지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 박사, 뭐 우리는 이상하게 잘못 알려졌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에 이휘소 박사가 등장하는데 사실 그는 뭐 이렇게 핵과 직접 관련된 그런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션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 사람은 1943년 해남도 하이난섬 하이커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만 총독부 설비 기사였다고 하는데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이 일가가 대만으로 이사를 했는데 타이중, 그 명문입니다. 타이중 제2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국방의학원 약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학과는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 이듬해 1963년 중정2공학원 물리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2년 과정을 마치고 신주의 국립청와대학 원자력공학과 1기로 들어갑니다. 이 원래 청와대학은 베이징에 있죠. 그렇지만 이제 대만에서는 1955년 신주에서 복교를 합니다. 그 당시 청와대학에서 원자력공학과가 가장 중요한 과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를 졸업한 장션이는 1968년 중산과학연구원 주비처 연구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중산과학연구원은 대만 방위산업의 중추였습니다. 원장, 부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모두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1964년 10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첫 핵실험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당시 장개석 총통 당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의 자기 아들 아까 피를 토하고 죽은 장경국 장친구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중국을 공격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은 분노를 사귀어야 했는데 그 내면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주 계획입니다. 최종 목표는 독자 핵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주 과학산업단지가 지금도 대만 과학기술의 요람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 대덕 과학단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장션이는 대만 정부에서 물리학자, 원자력 물리학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외에 유학을 보냈는데 장션이도 1969년 미국의 케네시대 원자력공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해가지고 원자력공학 석사학위를 받고 4년 후에는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중산과학연구원 제5연구소로 복직하는데 첫 임직이 원자력 반응 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1984년에는 제1연구소 부소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CIA, 미국 정부는
이 장션이를 오래전부터 상당히 눈여겨보면서 포섭을 했다고 합니다. 그 포섭하는 과정을 보면 참 주도 면밀합니다. 미국이. 중정 이공학원에 왜 장션이가 입학했다고 한 게 1960년대 아닙니까? 그때부터 CIA는 첫 접촉을 해가지고 당신 논문이 내용이 재밌는데 한번 식사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학생 신문인데요. 그러면서 CIA는 이를 아주 장션이를 잘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션이가 오랜 기간 CIA 내부 동조자, 스파이가 되는 거죠. CIA 공작이 본격화된 건 1982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제 국교가 단절된 이후에 대사를 보낼 수 없으니까 타이베이 주재 대표로 보냈는데 당시 대표가 누구냐면 제임스 릴리. 나중에 우리 주한 미국 대사로 오지 않습니까? 이 제임스 릴리가 본격적으로 이 장션이를 좀 포섭한다 그럴까요? 끌어들입니다. 이 제임스 릴리 대사는 아버지로 인해서 중국 칭다오에서 태어나가지고 원래 중국어에 굉장히 유창합니다. 그래서 이 CIA, 동아시아 CIA 그 활동사를 보면 제임스 릴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당시가 대만이 미국이 우려할 만큼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킨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까 제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신주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신죽 새로운 대나무 신죽 계획에서 타오위안 도원 계획이라고 이 이름을 바꿉니다. 이 도원 복숭아 밭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핵 개발에 핵에 근접해 갑니다. 대만 남단에 가면 펑둥현 주펑 기지 지하에 핵실험 설비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연구용 원자력 반응기를 이제 반입한 건데 그 다음에는 중산과학연구원사나 원자력연구소에서 재처리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플루토늄 동위원소 239 추출에 성공하고요. 대만의 주요 우방이면서 비밀 핵 개발을 그 당시 추진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라늄 100톤을 또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1년 농축 우라늄 기술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게 굉장히 관건 아닙니까? 이런 데서도 상당한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핵 탄두, 이 탄두에다 실어야 되는 미사일 개발에서도 중국을 상대할 거니까 너무 긴 거리의 장거리 미사일은 필요 없고 단거리 미사일, SRBM, 단거리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는 천마 계획도 당시 수립했습니다. 이처럼 거의 핵 개발에 거의 다갔으니까 말로는 장경국 총통이 핵무기 제조 능력은 가지되 제조하지는 않겠다. 이런 타오위안 계획의 대원칙을 얘기하면서 미국을 설득하지만 미국은 불안했던 겁니다. 특히 하오보춘 당시 참모총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강경 군부가 타오위안 계획을 강력히 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든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중국에 맞서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웠는데 그 즈음에 이 장진고 총통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가지고 뭐 오래 못 살 정도의 이 와병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오보춘이 사실상 실권을 쥐게 되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기업과 핵을 개발하면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대만을 가만두겠습니까? 일촉즉발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또 대만이 핵을 가지면 일본과 한국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이제 중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CIA가 중대 결정을 내려가지고 1987년 여름 이제 대만의 핵무기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CIA가 이제 장션이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망명하라.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비밀 증언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결국 대만의 핵 개발을 기어코 미국이 저지시키게 된 겁니다. 나중에 미국은 하오보춘 등 대만 군부 강경파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리등이 이후에 대만에 말하자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대만이 급속도로 경제 개발에 매진하는데 핵 개발에 투입했던 아마 경제 재원들을 활용해서 경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시현이가 2016년 12월 회고록을 냅니다. 구술 회고록이라고 하는데 원자탄, 스파이 뭐 이런 제목이라고 해요. 장시현이의 방문 기록 이런 건데, 나는 조국을 배반한 적이 없다. 장진거 총통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유일하게 배반한 상대는 하오부춘 단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핵무기 개발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치사다.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은 있었지만 개발해서는 안 됐다. 야심만만한 군부 강경파 손에 핵무기가 들어갔다면 양안 전쟁이 벌어졌을 거다. 100년 대계 관점에서 봤을 때 대만의 생존은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핵무기가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망명했지만 나는 대만을 구했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핵은 평화적으로 이용돼야지 전쟁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민족의 반역자일까요? 대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거듭 얘기하지만 동아시아는 북한의 지금 핵 개발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 핵 개발의 어떤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뿐 아니라 그다음 우리 한국뿐 아니라 대만도 다시 복숭아밭 도원 계획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무튼 대만의 핵개발사와 그 좌절되는 그 긴박한 순간을 보면서 핵이라는 것에 왜 그렇게 이 약소국들이 생존을 도모하는 나라들이 집착하는지 그 단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